부가세,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죠. 그리고 부가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된다고 저희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업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약도 없는 용역을 공급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여행 목적으로 해갖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설악산이나 토봉산이나 아니면 용문산 가려고 단체를 만들어 갖고 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실비만을 걷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즉 매월 단위로 가거나 매주 단위로 갔을 경우 이것은 사업자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실비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한나 용역을 공급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독립성, 즉 인적으로 독립하거나 물적으로 독립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사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내가 사장이 돼갖고 제한나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한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로 보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분류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크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눕니다. 일반 과세자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있어요. 법인은 법적으로 능력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식회사가 법인이에요. 개인은 일반 개인이죠. 법인하고 개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 구조는 똑같죠. 매출세액에서 매수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된다는 거.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개인 규모로서 아주 소규모의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급 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거예요. 여기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세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세율 10%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리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관이과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우리 면세의 개념을 제가 조금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면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소득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어요.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를 나누고 일반과세자 중에 법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지가 있죠. 납세지. 그래서 대원칙은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그리고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결국 신고, 납부, 환급, 그리고 결정, 경정 및 징수. 결국 결정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할 세무서가 나와서 너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무신고할 적에 해주는 게 결정이고, 경정은 신고를 했는데 오류가 있어요. 이때 변경시키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수는 부가세를
거래 징수한다고 제가 표현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장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외우셔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광업은 주로 석탄을 채굴하거나 이러죠. 이럴 경우에 채굴 장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채굴 장소는 어디예요? 동굴이죠.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채굴 장소를 관리하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조업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결국 건설업은 전국 단위로 다니면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죠? 운수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로 하면서 고속버스를 운행하거나 시외버스를 운행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죠.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여기에는 본점도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점도 되고 지점이 된다 얘기입니다. 사업장.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특징,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죠.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우리 전철역 안에 자판기 많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자판기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판기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래서 무인 자동 판매기는 시험에서 자주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이 있어요. 직매장.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를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업장, 박람회, 꽃박람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 하치장은 아니고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지금 주식회사 서울전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서울에 A 사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B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C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장별로 세액에서 발급하고 신고, 납부 모든 것을 사업장별로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본점이라는 게 있죠. 만약 서울에 있는 것을 본점이라고 하고 B 사업장하고 C 사업장을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해갖고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즉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납부만 총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납부만 총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점도 되고 본점도 된다는 거. 이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크게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것은 본점, 지점 다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주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다 사업장별로 하는데 납부만 어디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 요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본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록 보시면 여기 있죠. 제가 총괄 납부 크게 해놨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에서는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세액연산서 발급, 결정 등 모든 것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이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 번호가 하나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즉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또는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신청하고 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신청 포기로
바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